안녕하세요. 미주신TV의 시퍼스입니다. 지금은 미국 서부 시간 기준 화요일 저녁 11시 40분입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와서 제가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와 이번 실적 결과를 분석하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분석해보았는데 정말 놀랄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팔란티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또한 기업이 공개한 간단한 실적 발표 리뷰와 재무제표 분석, 그리고 간단한 차트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참고로 팔란티어의 자세한 기업 분석 영상은 제 채널에 따로 올려두었으니, 아직 팔란티어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모두 좋아요 클릭과 함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재무 분석에 앞서 기업이 발표한 실적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실적 발표를 자화자찬으로 시작했습니다. 1분기는 기록을 깨버린 분기라고 묘사를 해버렸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만 요약을 한다면 이번 분기는 이전에 제시한 가이던스 목표인 45%라는 큰 수치의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은 49%의 매출 성장을 이루며 한 분기 동안 3억 4천만 불, 약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순수 미국 고객들로부터의 수익만 보면 연간 8억 불 가량의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 미국에서의 매출이 81%나 증가하며 폭풍 성장을 보여주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이 팔란티어의 아폴로가 미국 정부와의 계약으로 인공지능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보여주었죠. 그럼 전년도 동기간 대비 이번 분기의 사업별 매출 증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사업은 크게 정부 계약과 민간 상업용 계약 두 개로 나뉘었는데, 정부와의 거래가 76%나 성장한 반면 상업용 거래는 19%로 다소 미약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팔란티어는 기업 특성상 이 정부 계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이쪽 분야에서는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상업용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워 보이는 단계예요. 1분기 전체 매출 대비 각 사업 분야의 매출 비중은 각각 61%와 39%입니다. 상업용 사업 부분에서 매출 부진을 의식했는지 팔란티어는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진행 중인 여러 상업용 거래들을 언급했어요. 그중 가장 재밌는 기업은 이 릴리움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릴리움은 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이렇게 차세대 항공택시 기업인데, 앞으로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팔란티어와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걸 릴리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과의 상업용 거래에 힘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줘야겠죠. 팔란티어는 2021년 1분기 기준 기존 고객들과 남아있는 평균 계약 기간은 3.7년 정도이고, 상업용 고객과의 평균 잔여 계약 기간은 4.6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팔란티어는 고객들과 정식 계약이 된 순간 이 기존 계약의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즉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존 계약 외로 이번 1분기 즉 3개월 동안 500만 불이 넘는 추가 계약은 총 15건을 체결했고, 1000만 불이 넘는 계약은 6건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지난 분기죠. 2020년 4분기에 체결한 계약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한 분기 전에는 1000만 불이 넘는 계약이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는 6건 있었던 것에 반해 지난 분기에는 12건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속적인 계약 수준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지난 분기에 비해서 다소 낮아진 점은 좀 걱정이 되네요. 지난 분기에 이어서 한 고객당 발생하는 매출과 탑 20 고객들의 평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계약한 고객들은 일회성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가 서비스를 계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니까요. 마지막으로 팔란티어는 다음 분기 매출 성장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 다음 분기에도 약 43%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향후 4년간 꾸준히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43%는 이번 분기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동기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즉 2020년 2분기 대비 43% 증가한다는 거죠. 다음은 팔란티어의 지분 구조입니다. 오른쪽이 지금 거고 왼쪽이 지난 분기 때 건데요. 지난 분기에 비해 전체적인 지분 구조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피터 틸의 지분이 가장 많았고 주식 수량도 똑같죠. 수량도 다 똑같은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랙록 아시죠? 이 블랙록이 최근 엄청난 양의 이제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이제 블랙락이 1, 2, 3, 4, 5 거의 5대 주주였는데 지금 이제 쭉 아래로 떨어졌어요. 거의 보시면 약 2,400만 주를 처분한 모습인데 블랙록은 이제 iShares ETF 시리즈로 유명한 글로벌 3대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죠. 이유를 떠나서 이런 큰 자산 운용사가 물량을 던진 것은 좀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뭐 뱅가드가 1.1%만 있고 사실 이제 좀 지분 구조는 좀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미스릴도 보이네요. 예. 자, 다음은 팔란티어의 이번 분기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의 재무제표는 팔란티어 투자자분들에게는 특히나 중요하실 수 있으니 조금의 시간 더 내어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매출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년도 동기간 대비 49% 증가였고 매출 총이익률은 지난 72%보다 이제 훨씬 증가한 7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의 최대 장점은 이 말도 안 되는 매출 총이익률 수치입니다. 매출 원가가 거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률의 비밀에는 또 다른 비밀에는 이제 뒷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대비 마케팅 비용은 3% 가량 하락한 40%를 기록하였고 연구개발비는 동일한 29%, 관리비는 12% 증가한 43%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케팅비나 연구개발비가 아닌 관리비가 비대하게 증가하는 기업은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2021년 1분기와 이제 2020년 1분기를 이제 비교한 수치예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영업 손실률은 3%더 하락한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이자 비용의 비중은 많이 하락하였지만 팔란티어는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36%의 순손실률을 기록했어요. 즉 제품 하나를 1,000원에 팔면 360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팔란티어의 적자는 사실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직원 보상금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팔란티어는 매출 원가와 마케팅 비용, 연구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 등 모든 부분에서 이제 엄청난 액수의 직원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제 전체 매출 원가 대비 직원 보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22%이며 마케팅 비에서는 42%, 연구개발비는 38%, 그리고 관리비에서는 56%의 비중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비용 중 직원 보상금으로 처리된 비율이 43%나 차지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요. 아시다시피 이 직원 보상금은 실제 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회계상으로 그냥 손실 처리를 준 것이니 만약 이 직원 보상비를 제외 시 팔란티어의 매출 총이익률은 83%가 됩니다. 굉장한 수치죠. 또한 팔란티어의 2021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앞서 본 마이너스 33%에서 23.36%로 크게 점프하게 되죠.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비용을 뺀다면 이렇게 23.3%라는 놀라운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손익계산서에서 본 것과 다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팔란티어의 최대 장점은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수익성이고 최대 단점은 과도한 임직원 보상금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이 표는 2021년 1분기와 2020년 전체 년도의 직원 보상 비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번 분기에는 정말 과도한 이제 직원 보상금이 지불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대폭 감소된 수치예요. 즉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스톡 옵션을 뿌리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팔란티어 주주분들이시라면 팔란티어의 핵심은 지금 나오고 있는 적자와 같은 수익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 증가와 현금 흐름으로 파악하셔야 하고 계속해서 이 매출 증가와 또 현금 흐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의 대차대조표를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는 이전 분기 대비 현금성 자산이 16% 증가했고 제가 지난 분기에 우려한 이 매출 채권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과 매입 채무에 비해 높은 수치이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 외상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건물과 같은 유형 자산은 전 분기 대비 줄었는데 이게 아마 감가상각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특이점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 대비 자산은 12%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자산 상승은 자본 상승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 이제 그 팔란티어의 업종 특성상,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재고 자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현금 흐름 개선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 보여요. 부채를 보면 매입 채무와 미지급 부채는 소폭 이제 상승이 되는데, 이렇게 미지급 부채는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보시면 이렇게 미지급 부채는 주로 페이롤과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뭐 큰 의미를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지난 영상에서 가장 크게 이제 우려한 부분 중 하나인 미래 고객들의 계약금과 선수금이 이번 분기에도 계속 감소했다는 점입니다. 요거요. 이번 분기는 종합적으로 9,500만 불의 계약금과 선수금이 줄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이 deferred revenue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환불이 불가능한 계약금이고요. customer deposit은 환불이 가능한 선수금 개념입니다. 즉 이 두 계정의 값이 커지면 미래에 있을 매출 또한 커질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의 계정값들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크게 주는 것은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산에는 특이점이 없었지만, 자본이죠. 자본에는 특이점이 없었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폭 상승한 걸 볼 수 있네요. 즉 이번 자산 상승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의 증가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표면적으로는 큰 적자가 났으므로 이 누적 결손금이 증가하여 이번 분기 기준 말 총 50억 불의 누적 결손금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표이기도 하죠. 현금 흐름표예요. 현금 흐름표는 언제나 그렇듯 손익계산서의 순손실로부터 시작을 하고 직원 보상금과 감가상각은 실제 현금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다시 더해주는 모습이죠. 보시면 정말 웃음이 나는 게 이 직원 보상금으로 발생한 비용이 순손실보다 더 커서 이 두 개만 이렇게 합쳐줘도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양전되는 플러스되는 이제 기이한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임직원들의 이제 스탁 옵션이 이제 엄청 크다는 거죠. 네, 걱정이긴 하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래를 보면 이제 전년도 대비 매출 채권에 의해 이제 현금 흐름이 크게 이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매입 채무와 뭐 이제 비지급 비용에 의한 현금 흐름도 이제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 두 항목에서 개선된 현금 흐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내야 하는 돈을 안 내고 있는 거니까요. 앞서 설명드렸듯 잠재적 거래 계약에 의한 현금 또한 크게 뭐 좋아진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2021년 1분기와 2020년 1분기 즉 1년간의 변화가 비교된 표이고, 이 대차대조표에서 계정별로 보며 제가 우려된 내용은 2021년 3월 31일과 바로 전분기인 2020년 12월 31일 즉 3개월간의 변화가 비교된 표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는 팔란티어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적 발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미미한 수준으로 별로 눈에 띄는 투자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톡 옵션 실행에 의한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분기 말 기준 현금은 3억 2천만 불이 이제 증가한 24억 4천만 불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4억 불이면 하나로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큰 돈이네요. 이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지켜봐야겠죠. 이 표는 지난 영상에서 본 2018년과 이제 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현금 흐름표 요약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분기는 과거 3년 지표에 비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진전된 모습이에요. 특히 제 고질적 문제였던 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플러스된 것은 이제 긍정적이죠. 하지만 여전히 팔란티어의 영업 흐름에 의한 현금 흐름은 주의 깊게 봐줘야 할 상황입니다. 언제든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3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가 된다면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 지표와 이번 분기의 수치를 보면 팔란티어는 생각보다 이 투자 활동에 의해 현금을 쓰지 않는 모습인데, 이것은 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별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런 다른 거 비용보다는.
자, 마지막으로 팔란티어의 간단한 차트를 보며 영상 마치겠고요. 미국 시간 5월 11일 기준 팔란티어의 주가는 20불을 기록했는데, 긍정적인 것은 이 볼륨이 간만에 이제 크게 증가하며 장대 양봉이 이제 생성된 것이죠.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뭐 매출도 늘었고 현금 흐름도 개선됐으니까요. 이 볼린저 밴드에서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이고요. RSI 또한 그동안 보여준 것 중 가장 낮은 30대를 찍고 바로 이제 크게 반등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 이제 이평선 추세는 뒤집어지지 못했지만 이번 주까지의 움직임을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만약 며칠간 이제 탄력을 받아 이 반등 추이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PSR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33.15배를 기록하였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분명히 지금 봤을 때는 PSR도 아직 높은 게 이제 높아 보여요, 좀.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매출이 이제 꾸준히 크게 증가해준다면 이 PSR은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퇴근 후 오늘 급하게 만든 것이라 영상이 잘 만들어졌는지 좀 걱정이네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 댓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